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장 마감은 이렇게 됐고요. 지금 다 매수하셨죠? 매수할 거 다 했습니까? 매수하실 거 다 하셨어요. 안에 못한 종목 있으면 뭐 내일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우리가 매도했던 것들 잠깐 체크해 드리고 시장만 봐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좀 할게요. 오늘 우리가 다물 멀티미디어 했을 거고요. 그죠? 이제 안철수 테마주들이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게 사실 제약바이오 좀 움직이고 그 여타 종목들이 잘 안 움직였어요. 오늘 좀 움직였죠. 그죠? 오늘 보통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 이전에는 종목들 변동성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막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계속 빠지기만 했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자금이 흘렀냐면 이 대선 테마주들, 이제 총선 테마주들로 해서 안철수가 뭐 서울시장 나온다 이런 이슈가 좀 도니까 그쪽으로 좀 돈이 좀 몰렸어요. 단타 매매는 돈이 몰리는 쪽에서 하는 겁니다, 님들. 단기 매매는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거 안 보죠. 물론 그게 어떤 당장 내일 망할 회사 갖고 우리가 매매하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건 변동성이에요. 내일 변동이 일어날 것이냐, 내일 파동이 상방으로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엊그저께 삼천당 제약 같은 거 매매했었잖아요. 그죠? 삼천당 제약 해서 우리가 여기서 종가에 따라갔다고. 그리고 다음날 뭐 7%까지 급등했으니까 오전에. 그죠? 근데 그 종가는 오후장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8%. 자,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다음날 이 종목이 뭐 하한가를 가든 급락을 하든 그거랑 상관없어요. 뭐랑 상관이 있습니까? 다음날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느냐. 그죠? 어디까지? 오전 가장 단기간으로 본다면 아침 9시, 10시 사이에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거기서 파동이 안 나왔을 때 주가가 다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안철수 관련주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려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물 멀티미디어 갖고 넘어왔었는데 뭐 장중에는 파동이 좀 나왔어요. 장중에는 이렇게 아침 5분봉으로 봐드릴게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오후 급락했을 때 제가 사라 그랬죠. 막 툼에 나오고 있을 때, 자, 이거는 일단 잡고 넘어간다 이렇게 전략을 드렸던 건데, 요 자리에서 아마 1차 매수 했을 거고요. 그죠? 이렇게 훅 빠질 때, 님들이 1차 매수를 여기서 했을 거고, 그 다음 오늘 오전에 요렇게 아마 드렸을 거예요. 제가 2차, 3차를. 그러니까 다 체결된 거죠, 아침에. 주르륵 다 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렸으면 뭐 수익은 나고 나왔는데, 오전장 흐름을 보니까, 저쪽에 대장이 뭐였냐면 오늘 써니전자였죠. 써니전자가 7%까지 땡겨져 나오는데 종목이 플러스 전환도 못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수익이든 소폭 손실이든 본전이든 그냥 나오는 게 좀 유리해요. 그래서 오전에 좀 튀어나와서 어리버리 되고 있을 때 그냥 빠지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회원들이 뭐 매도하시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고요. 옷장에 좀 나와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나름 선제 대응을 좀 해봤던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이 이거 외에도 몇 종목들이 더 움직였어요. 그죠? 뭐 써니전자도 여전히 뭐 버티고 있고, 또 뭐예요, KC피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시세가 나오고, 기타 뭐 안철수 관련 종목들이 또 불쑥불쑥 했는데, 시세는 아직 총선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나진 않았다. 단기 흐름도 뭐 충분히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긴 해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단기 대응들은 앞으로 계속 해드릴 생각이고요. 지금 보니까 뭐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들이 뭐 이슈가 돼. 오늘 뭐 문재인 테마주들도 움직이던데 아마 안희정 관련주들도 움직이겠죠. 분명히 정치권으로 이제 들어올 거니까. 근데 정치 테마주들은 롱타, 중타 안 됩니다, 님들. 단타로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단기 매매로 뭐 타이밍 왔을 때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 수준만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여기 승부수를 띄울 건 아니죠. 자, 그리고 갖고 넘어왔던 종목들 중에서 일진다이아 갖고 넘어왔었고, 그래서 오전에 이거는 시세가 빠르게 전일 갖고 넘어왔던 종목인데
저는 이렇게 샀죠. 이렇게 사서 2차 매수하고 해서 끌고 와가지고 오전에 파동 나올 때 전량 차익 문자 다 보내드렸고요. 일진 다이아는 그렇게 매매했고, 동양 네트워크스도 오늘 뭐 나쁘지 않았어요. 동양 네트워크스도 전전일 종가 매수해서 전일까지 매수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파동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량 차익 전략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테마주 중에 에이텍TN이라고 있는데, 그죠? 에이텍TN이 사실 뭐 이렇게 샀으면 가장 좋았는데요. 이 종목은 사실 조금 아쉽죠. 종가가 이렇게 샀으면 이렇게 사서 먹었으면 수익 충분히 나오는 종목인데, 어저께 종가가 개발하기 떨어졌잖아요. 이게 뭐야, 유한타증권은 이 갭이 안 보이네. 응? 갭이 없구나 얘는. 이 유한타증권을 안 써봐가지고 이게 사실 갭이에요. 이 마지막 날 음봉 캔들이 갭으로 떨어져 나온 거라서 조금 그랬죠. 좀 아쉬웠죠. 개발하기 아니었다면 오늘 좀 수익 내는데 굉장히 쉬웠을 텐데, 그냥 본전가 전후에서 그냥 빠지라고 했습니다. 아마 충분히 매도하시는데, 저희가 근데 본전가 전후 그냥 빠지세요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빠지세요. 우리 회원들의 어떤 개별적인 판단,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매수가보다 한호가가 아래야. 예를 들어서 한호가 아래다. 자, 한호가 아래에 파는 거 손실입니까? 근데 자기 본인의 매수한 거보다 한호가 아래에 파는 거 그냥 손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15,200원에 샀어. 150원에 팔아. 그거 손실이에요? 100원에 팔아. 그거 손실이에요? 그걸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식이 어려워집니다. 그냥 본전가 전후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본전가 전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야지, 그거를 나는 꼭 내가 샀던 가격을 고집해서 그 위로 무조건 팔아야 돼. 그런 어떤 고집 있잖아요. 그 고집 못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매매 꼬입니다. 매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3%니까 무조건 3%에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무조건 제가 제시하는 가격이 6,000원이면 6,000원에 매도하세요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서 6,000원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가격입니까? 그걸 고집하면 특정 가격을 고집하는 순간 매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최대한 충분히 우리 회원들이 차익이 되겠다라는 위치에서 가격을 찍어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정석적인 매매, 뭐랄까요, 제대로 된 매매는 아니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호가에 찍어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항상 손실이든 수익이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일에 전체 매매에 내가 오늘 수익을 받느냐 손실을 받느냐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거예요. 한 종목, 어떤 종목, 특정 종목의 호가를 가지고 손실이냐 수익이냐,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오늘 내가 4종목을 샀는데 오늘 어떤 종목은 수익 받고 어떤 종목은 손실 받고 어떤 종목은 수익 받고 어떤 종목은 손실 봤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님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전체 4개 종목으로 오늘 내가 돈을 벌었냐 또 잃었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려면 한 종목에 있는 가격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리고 매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이거 뭐 매매하시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 없었고 우리가 제시했던 가격을 다 체결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제시했던 가격을 아슬아슬하게 그죠? 그 위로도 안 가고 한두 호가라도 더 위로 가야 되는데 안 갔을 경우에 우리 회원들이 혹시나 나는 한 호가라도 더 위에 팔고 싶은데 안 왔다, 그래서 안 팔았다,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높아심에 제가 또 한 말씀 또 드렸습니다. 자, 에이텍TN은 뭐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S맥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그냥 까자 그랬어요. S맥 뭐 소폭 수익권이었는데 그냥 까자 말씀드렸고 빠지자 했고, EMW도 뭐 마찬가지였죠. EMW는 소폭 좀 마이너스 손절했겠네 이거, 그죠? 손절을 한 2% 정도 했을 것 같고 정확하게 좀 봐야겠습니다만, 코스모학도 이것도 5장에 로스를 그냥 해버렸어요. 3% 정도 로스 한 것 같은데 그냥 뭐 흐름이 원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게 유리하다. 그 외 종목들은 그냥 오바 전략을 드렸습니다. 뭐 YG1 같은 경우는 뭐 흐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종가에 또 들어 올려가지고 내일로 이어지는 이런 종목들 사실 수익 관점으로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좋고, 네, 우리는 단기로 접근했던 거고요. 그죠? 끌고 나갈 종목들. 뭐 내일까지 오버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동성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 번 정도 다 튀어나올 수 있는 위치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편입했던 종목들은 내일로 갖고 넘어가시고요. 자, 뭐 질문사항 간단하게 뭐 있어요? 그리고 참 지금 매매일지 올려주시는데, 매매일지를 힘들 많이 올리세요. 힘들. 그러면은 별 조각이 아마 매매일지를 잘 올리시는 분들은 몇 개까지 드린다더라? 아무튼 그 운영팀에 다 결정이 된 건데, 굉장히 꽤 많이 주던데요? 별 조각 같은 경우는. 많이 들여서 회원들이 별 조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매매 인증들, 수익 인증들 많이 올려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시장, 엊그저께 얘기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드렸어요? 형님들. 시장 날아간다 그랬습니까? 뭐야, 한글로 쳐야 되나? 코스피 종합. 코스피 지수. 오케이. 제가 날아간다고 했나요? 님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거? 혼조, 그죠? 혼조를 보일 거다. 말씀드렸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지수도,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저께 좀 잡아서, 어저께 고가 매도했고, 다음에 오늘 저점 시가 부근에서 잡았으면은 오늘도 단타 수익이 나왔겠습니다만 굳이 무리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왜냐면 혼조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내려왔거나 싸면 뭐 충분히 잡을만 하죠. 근데 어설픈 하락 구간에서 잡으면은 물론 이제 뭐 눌리면 추가적인 매수를 하겠다는 계획 아래서는 뭐 매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무리하지는 않는다. 그런 전략을 저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보내줬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쳐야 돼, 이거? 영어로 쳐야 되나요? 이거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다, 이거. 나스닥 치면 나오나? 나스닥 종합. 나오네. 다우 종합 치면 나오겠다. 그죠? 다우 종합. 자, 다우지수는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리기를, 님들, 지난번 하락의 명분이 한 이 정도 상승으로는 어느 정도는 다 찬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우지수도 똑같아요. 여기서 V자로 그냥 계속 뭐 8,500포인트, 600포인트 날아갈 수 있느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 하락을 소화하는 데는 그렇게 V자로 급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답은 뻔한 거예요. 큰 그림으로는 문제 없다고 했죠. 큰 그림 문제 없는지는 제가 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큰 그림은 제가 문제 없다고 했으면은, 요 자리에서 물량 소화를 해야 돼.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엎치락 뒤치락이 당분간, 대략 한 2월 말, 3월 초,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나.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FRB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금리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있겠죠. 관련해서 오늘 우리 증시가 나쁘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우리 증시가 그래도 꽤 영리하게 선반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미증시에서. 오늘 미증시가 최소 의사록 발표 전까지는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의사록 나온 다음에 계속 좋을 것이냐는 물음표. 또 오장이 쑥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 시장 또 마이너스 출발하겠죠. 약간 혼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약간 미증시의 영향도 좀 받고 유럽 증시 영향도 좀 받고 경제지표 나오는 거에 대한 영향도 좀 받고, 좋을 때는 좀 약간 증시가 조금 오르고, 좀 안 좋으면 또 오늘 간밤에 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또 하락 전환이 되면서 또 흔들리고, 이런 과정들이, 적어도, 지금 2월 초순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한 달 이상은 이런 조정들이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조정이 끝나가지고 갑자기 우리 회원님들 다시 행복한 시장? 이거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조정이 들어왔으면 최소 한 달 이상은 그런 혼조 구간들이 계속 벌어진다. 그 안에서는 최대 영리하게 매매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큰 그림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스윙 종목에서
수익방 그러면 다 현금화하고 뭐 샀다 팔아 단타반처럼 그렇게 매매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현금 가지고 조율하는 거예요. 현금 좀 쥐었다가 좀 확실한 가격적 메리트가 오는 구간 왔을 때는 또 샀다가, 그죠? 줬다 폈다를 해 나가야 된다. 그게 지금의 코스에서 최적의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그래프는 제가 이제 힘들게 예전에는 무지하게 많이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자, 예전에 이런 거 저한테 엄청 설명 많이 드셨죠? 다 기억하십니까, 님들? 다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 증시 내지는 미증시 내지는 해외 증시가 어떻게 갈 것이냐, 큰 그림으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뭐 여러 지표들을 보여드리면서 힘들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상품 지수예요. 빨간색은 상품 지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제가 이제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약세 전환이 될 것이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2016년도 12월달 금리 인상할 때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님들? 기간을 이렇게 볼까요? 기간을 이게 기억하시죠? 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골드만삭스였나 이제 달러의 약세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 뉴스 나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힘들한테 그거 웃기는 소리다라는 얘기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달러와 이 상품 가격 지수와 그래프의 모양이 정반대라는 거를 힘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완벽하게 역그래프는 아닙니다만 거의 반대의 그림을 그려왔다. 상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물론 뭐 유가라든지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대두라든지, 그죠? 대두박이라든지 뭐 여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뭐 증시의 어떤 흐름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상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위치가 가격적인 위치는 최바닥권에 놓여 있어요. 최바닥권입니다. 최바닥권. 아직도 가격은 오르지 않았어요, 형님들. 그죠? 증시는 좀 올랐지만 그 외의 상품들의 가격들은 전혀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근데 경기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형님들? 우리나라 경기 말고 해외 경기 많이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 상승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이 가격 지수가 앞으로 아직도 바닥권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끌고 물론 뭐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진 않겠습니다만 서서히 반등이 이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격 지수가 바닥을 치고 이제 지금은 거의 쌍바닥이죠. 이런 식으로 쌍바닥 치고 돌리는 거잖아. 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달러는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약해진다. 그죠?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로 살 수 있는 모든 상품의 가격들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저는 꽤 오랫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데요. 자, 금리 인상 시점이 여기입니다, 님들. 그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이때부터. 금리 인상 포인트가 이때부터입니다. 금리 인상이. 자,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품 가격이 아직까지도 못 움직였어요. 님들. 아직 상승 일어나지 않았어. 금리는 계속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자, 문제도 이런 구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 언제? 금리가 중립금리 이상 올라와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때, 이때 그렇다고 바로 급락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님들. 상당 기간 그것이 유지가 되면서, 그죠? 그러면서 문제들이 이제 서서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어떤 위치입니까, 이게 지금? 금리 수준이 아직도 힘들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근데 지금 뭐 금리 한번 올리는 거 가지고 올해 금리를 3번 올리, 4번 올리, 이게 무슨 뭐 금융위기 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요. 우리 특수성들이 있긴 한데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지금 뭐 미국과의 어떤 통상무역 관련해서 뭐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어떤 작게 보면 국수적으로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걸로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글로벌 증시 아닙니까? 글로벌 증시 전체 같이 갑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종목 하나가 시장을 물론 한두 개가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 시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어떤 글로벌 경기,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뭐 최근에 좀 흔들렸다고 해서 지금 이게 뭐 갑자기 증시 방향이 바뀌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한번 방향 탔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상당 기간 더 유지가 된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된 다음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계속 생겨 나온다면 제가 그때는 이제 해임자 경고 사인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뭘 하면 됩니까? 인버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죠? 저도 이제 이 사이클을 몇 번을 경험했는데 한 번 경험했을 때, 2번 경험했을 때, 3번 경험했을 때 틀립니다. 그죠? 한 번 경험했을 때는 인버스도 해야죠. 한 번 경험했을 때는 계속 갈 줄 알았는데, 그죠? 이렇게 느껴진다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두 번째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때 당시 그랬는데 내가 이걸 또 당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거든요. 이 사이클이. 세 번째면은, 이제는 힘들, 안 당하지. 그죠? 저도 이제 경험이, 전반적인 시장을 보는 어떤 눈이 예전 아주 어릴 때랑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힘들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일단 큰 그림에서 문제 없다. 그럼 이 큰 그림에 문제 없는데 중요한 거 단기적인 그림이잖아. 당장 우리 힘들은 내일 모레가 궁금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장 내일 모레 이런 흐름들은 혼조 구간이라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흐름이다라는 거 그냥 이해하고 뭐 큰 틀에서는 문제 없구나. 큰 틀에 문제 없으면 매매하는 거는 앞으로 뭐 상당 기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또 장중에 틈틈이 제가 방송 열고 뭐 종목들 또 설명드리고 매매하는 요령도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다만 어떤 고정된 시간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압박감 이런 거는 저는 안 갖고 싶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동안 진행을 해왔던 거고 그렇게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인들. 내일 뵙겠습니다.